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네모 택시를 야간 일주일, 주간 일주일을 하면서 느낀 단점들만 딱 뽑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장점만 나열해드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가입하신 분들이 분명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단점부터 먼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돼서 이 영상을 먼저 찍어보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거의 2주 동안 하면서 느껴본 단점에 대해서 느낀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여기가 경기도 오산 화성 지역이고요. 영업권이 다르신 분들은 아마 실정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정확한 내용은 주변에 가맹하시는 기사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택시로 적당히 요령껏 돈을 벌면서 힘이 안 들려면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가 효율성과 공차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적정 밸런스가 맞아야 어느 정도 힘도 안 들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효율만 너무 따지다 보면 매출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공차율만 너무 따지다 보면 일이 힘들어져요. 제가 가맹택시를 2주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건 사실 효율성은 극악이에요. 진짜 최악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효율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공차율은 어느 정도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힘이 든 건 맞아요. 두 번째로 공차율만 따지다 보니까 자꾸 쉬다 보면 수입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콜 자체가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차율로 잡아서 돌리는 건데 콜을 꺼버리고 중간에 계속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내려서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놀기 시작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매출이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 그래서 기사님들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는 말이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려서 화장실 가고 커피 한잔하고 진짜 그렇게 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는 웬만하면 작정하고 일만 해야 하는데 저야 워낙 옛날부터 그렇게 일하던 게 습관이 돼서 한 8시간, 9시간 그렇게 일하는 거 사실 엄청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야 워낙 옛날 법인 택시 할 때부터 회사에서도 일 많이 한다고 워낙 소문이 자자했어요. 매출도 제법 나오던 편이었고 저는 법인 택시 할 때도 미입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택시기사분들이 그 정도 체력도 안 되시고 연배들도 있으시고 그 정도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 손님이 계신 거리 시간이 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택시를 몇 년 했고 길눈도 제법 밝은 편인데도 가끔 콜이 뜨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거리가 얼마나 될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단 받으면 가면 그만이긴 한데 좀 답답한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카카오에 좀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초보분들은 진짜 만약에 하시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확실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네 번째로 시계 지역도 손님 목적지가 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시간 뒤에 퇴근을 해야 돼요. 저는 집이 화성인데 인근 수원이나 용인 같은 곳은 갔다 올 수 있는데 이제 서울이나 천안같이 먼 곳은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1시간 뒤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서울까지 갔다 오려면 1시간 안에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외콜을 다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콜을 잡아도 주소지로 호출을 하셨거나 예를 들어 CGV 동수원점 상호명 호출이 아니면 이게 어딘지 도통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저도 두세 분만 더 태우고 퇴근하려고 퇴근각을 보고 있었는데 시외콜이 뜨더라고요.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산 아파트라고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비를 검색을 했더니 전국에 두산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나마 가까운 곳이 수원에 두산 아파트가 2개가 있길래 수원인 줄 알고 손님을 태우러 갔거든요. 운행 시작을 눌렀더니 부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있다 퇴근할 생각이었는데 강제로 3시간을 일을 더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콜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져서 기사님들이 일하는 중간에 개인 업무 보러 가실 때나 퇴근하실 때 집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뭐 옆 동네라던가 가는 중간에 손님이라던가 이렇게 태워 가시잖아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몇 시까지 꼭 집에 가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끝나고 개인 뭐 레슨을 받으신다거나 뭐 학원 같은 데 가신다거나 뭔가 항상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퇴근 시간에 정말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5번째로 취소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 콜은 취소가 바로 가능해요. 실제로 메모도 일반 콜이 섞여 들어오고요. 일반 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가능한데, 근데 가맹 콜은 손님이 일단 계신 곳에 제가 도착을 해야 되고 3분이 지나야만 취소가 가능해요. 뭐 손님이 취소 수수료를 내시니까 이건 뭐 100번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은 피크 시간에 강남역 골목 안쪽이나 뭐 수원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인계동 박스 안쪽 골목 같은데 주말에 사실 차가 진입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차가 진입을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손님한테 취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겪었어요. 손님이 취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취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해주고 취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상담만 연결하는데 새벽에 한 2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게, 저는 태블릿 PC를 사용하거든요. 카카오 기사용 앱에 등록된 번호랑 태블릿의 전화번호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취소도 안 해주더라고요. 카카오 기사 앱에 등록된 핸드폰으로 손님한테 전화를 걸면 카카오 고객센터 쪽에 기록이 남나 봐요. 통화 기록이. 근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내 개인 핸드폰을 쓰지 않고 제가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손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손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해서 취소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뭐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런 취소하는 상황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6번째로 아까 상황에 이어서 퇴근 배차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울이나 인천 이렇게 구 단위로 운영되는 도시들이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데, 저희같이 지방 소규모 도시들은 정말 이 퇴근 배차가 현실성이 조금 없다고 느껴져요. 이런 경기도 외곽 도시들은 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 단위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동탄에서 화성시를 맞춰두면, 여기 택시를 하신 분들은 와보셨겠지만 동탄도 화성시고 향남도 화성시고 남양, 마도, 조암, 궁평항, 제부도 전부 화성시예요. 근데 동탄에서 향남이나 마도, 남양으로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퇴근을 하려고 퇴근 배차를 맞춰놨는데 차가 좀 막히는 시간에 향남이나 남양이 잡혀버리면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동 단위로 맞춰야 되는데 동 단위로 맞추자니 동마다 이동 인구가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한 곳만 딱 찍어서 이렇게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하면서 퇴근 배차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번째로 제가 지금 겪은 상황은 아니고 카카오에서 주의를 준 상황인데, 평점 때문에 가맹은 진짜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쉽게 당하진 않는데 3점대로 내려오면 정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일 정지부터 시작해요. 사실 저랑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에서는 최소 평점을 4.5 정도를 유지하고 가입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거든요. 뭐 그거보다 낮아도 해주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4.1점, 4.2점이라고 하면 손님 몇 분만 이제 평가를 낮게 해도 3점대로 금방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가맹을 시작하시자마자 앱 사용 정지 1일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점이 애초에 너무 낮고 나는 평점 관리 이런 거 하기도 싫고 이런 거 하기도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평점도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네모택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진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네모를 사실 이제 크게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조회수를 보니까 와, 이 조회수를 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네모에 대해서 또 올려봤는데, 이렇게 굳이 단점에 대해서 진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마냥 좋은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이 나오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단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해지하실 때는 따로 위약금은 없어요. 위약금이 없는 건 맞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데칼은 제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카카오 데칼을 붙이셔야 되는데 그 비용은 기사님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원래 쓰시던 데칼을 다시 붙이셔야 되는데 가등도 교체를 하셔야 되고, 그럼 그 비용을 또 기사님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입을 하시려면 카카오에도 방문을 하셔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어쨌든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도 있고 시간도 써야 되고 하니까 꼭 가입하실 때는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